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새벽부터 오늘 아침까지 하락을 하면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24시간 대비 약 6%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리플 XRP,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등 알트코인은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리플 XRP의 경우에는 24시간 대비해서 약 11%, 그리고 솔라나의 경우에는 약 14% 가까이, 그리고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약 16% 가까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약 9% 가까이 하락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하락세,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인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약 15% 증가한 만큼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할 경우에 향후 24시간 동안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워처그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회복 가능성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크립토커런시는 조정이 계속될 경우 트레이더들의 미실현 수익률, 및 실현 가격 등의 주요 지표를 주시하라고 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약 66,000달러 선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만약에 회복이 되지 않고 조정이 계속될 경우에는 다음 지지선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오늘 추세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조정의 지속성이 보일 경우 단기 투자자분들은 다음 지지선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감기를 일주일 남기고 블룸버그에 의하면 이르면 돌아오는 월요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모두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할 예정이라고 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르면 4월 말,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경 거래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미국에게 스타트를 넘겨줬지만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이더리움 역시 승인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홍콩으로 유입시키려는 전략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비록 지금 5월경에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을 역량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홍콩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하자면 시장은 일단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프로세스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신청자들이 SEC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그레이스케일 건처럼 법원의 판결이 SEC에게 부정적으로 있게 되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되는 그런 비트코인의 절차를 탈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SEC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더리움 현물 전용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갖고 있는 자산의 불과 4%에 해당하는 자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운용 자산의 극히 일부만 얻을 수 있는 이래에 그레이스케일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현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소송을 SEC에게 벌여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이더리움 현물 ETF 보유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그리고 소송 시간을 들여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절차를 탈 것이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에릭 발추나스의 그런 논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소송을 거는 것은 몰라도 그레이스케일의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SEC 입장에서는 대선도 엮여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시장의 간을 보는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 과정에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그 SEC의 시간을 눈감아 줄 것인가 아니면 공격적인 전략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투자자분들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RWA 코인, 실물자산 코인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블랙록이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를 통해서 이더리움 기반 자산 토큰화 펀드 비드렛 달러 환전을 제공하면서 알트코인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RWA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RWA의 상승세도 상승세지만 이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입니다. 실물자산 RWA의 시장이 늘어날수록 중간 브리징 역할을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플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리플은 오랜 시간 RWA 실물자산에 대한 시장의 성장을 이야기를 해왔고 또 XRP 레저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RWA 접근을 타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확장시켜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실물 자산에 대한 리플의 성공 스토리가 점차 확대되고 동시에 연말에 출시되는 리플사의 스테이블 코인의 그 중간 역할을 잘 하게 되면 리플사 입장에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 자산인 XRP의 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리플사의 실물 자산 시장에 대한 좋은 성과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법원이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SEC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중간 항소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항소 내용은 SEC가 자산 발행자와 어떠한 법적 의무 관계도 없는 암호화폐 2차 시장 거래를 투자 계약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또한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 자산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함으로써 증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모호해졌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법원이 SEC의 기소 기각 요청을 거부하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한 항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향후 업계에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선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그 중간 항소에서 법원이 관할권 문제는 의회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코인베이스에 가까운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이 암호화폐 업계에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 판결이 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되는 바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항소는 받아들여졌는데 판결을 SEC에 우호적으로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 계약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방향으로 판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모건 변호사는 만약에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SEC가 리플의 프로그래믹 거래에 대한 토레츠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SEC가 프로그래믹 거래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면 이런 결정, 즉 SEC가 투자 계약 여부를 취급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인용문으로 삼아서 토레츠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항소할 수 있다. 라고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인베이스는 리플 XRP 재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XRP 커뮤니티들에게 2번의 악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법원이 중간 항소를 받아들여 줄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항소라는 것이 SEC가 리플에게 중간 항소를 걸었을 때 토레츠 판사가 기각했던 것처럼 쟁점이 매우 예민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중간 항소 허용 여부가 일단은 불확실할 것 같고요.
만약에 중과상소가 받아들여진다면 판사는 아마도 암호화폐에 대한 영역이 불확실한 영역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투자 계약 유무를 판단해서 증권 유무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정도는 판결을 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그 대답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트윗에 리플 관련해서 한 가지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보시는 일정을 보면 4월 16일에 리플과 LCC의 마지막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이 일정 때문에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이 미팅과 함께 합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최근 에스크로에서 해제된 XRP도 합의금 마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법원 일정은 업데이트 되지 않을 일정으로서 이 미팅은 SEC가 브래디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해서 기소했었을 때 그 기소를 취하하기 전에 잡혔던 일정이고요. 현재 두 사람에 대해서는 SEC가 기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해당 미팅 일정은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